자, 오늘 주제는 앞으로 내가 피해야 될 악연의 특징에 대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선수쳐서 이 사람의 피해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상대를 오히려 역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은 일단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나의 눈과 귀를 멀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내가 관심을 두지 말고 가까이 지내지 말고 엮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본인이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나한테 모든 본인의 잘못이나 죄를 덮어 씌우고 아니면 배신을 하고 사람들을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평화를 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사람 같아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부터가 태초부터 좀 뭔가 사람이 뒤틀려 있고 못된 구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역관광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내가 나의 촉이나 내면에서 울리는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왠지 이 사람 느낌이 쎄하다, 이 사람 왠지 느낌이 좀비 같다, 분위기가 쌀벌하다, 약간 뭔가 저주 인형 마냥 좀 뭔가 시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그게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시그널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병들고 내가 아픈 거를 이 사람이 원하니까 내가 먼저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좀 마사지를 받거나 하면서 좀 내가 그때그때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피로를 풀어야지 이 사람을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몸을 꾸미거나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적이나 그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가 먼저 역관광하고 이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선물을 주는 게 좋아요. 먼저 대접을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타겟을 가가지고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좀 선물을 많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웬만하면은 양심 때문에,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받은 게 있어서 거짓말은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처럼 챙겨줄 것처럼 하고, 나랑 있으면 결과가 좋고 모든 게 뭔가 잘 될 거야 하면서 현혹을 하고, 일단 굉장히 말이 많고 세뇌시키고 끊임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해요. 내 가족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하고 많은 걸 캐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자는 등 하고요. 내가 신기가 있다, 촉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사람 마음을 꿰뚫는 척해요. 누가 어디 전 보러 갔는데 신내림 받으라고 했다라는 등 막 가짜 신기를 막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우위를 쓰고, 약간 내 앞에서는 너는 다 손안에 든 쥐야, 약간 이런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피해를 끼치냐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피해를 끼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 주는 거를 못하게 약간 나를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해요. 사람들한테. 얘 이것도 일에 미스 났고 이런 것도 실수했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근데 얘가 은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얘가 이런 식으로 대형 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그거 막아내느냐고 아주 힘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얘가 너무 욕심이 많고 야망적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말만 앞서는 사람, 열등감이 많고 그리고 노력도 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저 사람은 병자거나 어디 좀 안 좋아가지고 욕심만 있어가지고 사기만 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미리 사람들한테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사람들 특징을 처음 한눈에 보기는 쉽진 않지만 미리 내가 선물을 주고 베풀면은, 그리고 내가 운동 관리를 하고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건들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일 미스를 냈고 얘 뭔가 몸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를 모함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막 근육도 있고 얼굴 안색도 좋고 그러면은 욕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을 할 때면 일하느냐고 힘드신 건 알지만 그래도 운동하고 요가하고 명상하면서 그때그때 비워내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적 같은 거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고요. 이게 내면에서 들리는 저 사람 좀 느낌이 이상해, 싸해, 이런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베풀고 선물을 먼저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대가 없이 많은 걸 뭔가 사주고 뭔가 이렇게 베풀고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볼게요. 나를 피해줄 사람. 좀 몸매가 안 좋아요. 여성들이라면 좀 남성적인 몸매던가, 남자라면 여성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진짜 사람들에게 정이 많고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얼굴이 좀 모자라요. 외모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이 악행을 저지른 게 너무 기뻐요. 남의 불행이 행복해요. 그냥 성격부터 이렇게 꼬여 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을 좀 챙기는 척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지금 뭐 남잔데 아는 남자 지인이 남사친이 있는데 약간 여성적인 애들이 있다 하면은 손절하세요. 뭐 남자가 여성적이라는 거는 뭐 키가 작거나 말랐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라 하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자라면 좀 남성적인 몸매라는 건 어깨가 턱 벌어지고 좀 굴곡이 없고 좀 밋밋하고 허리가 통허리고 다리가 막 그 남자들로 빡 알이 빡 들어가 있거나 막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을 손절하세요. 그리고 얼굴도 좀 못났어요. 못생겼어요. 그 약간 생기나 말았어요. 그러니까 화려하다, 이목구비가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인연 맺을 악연들은 좀 생기다 만 사람, 이목구비가 생기다 만 사람이라서 이목구비가 크거나 인상이 세거나 이렇게 이목구비가 빡빡빡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낫거나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좋아요. 뭐 코가 생기다 만 것 같이 작거나 입도 생기다 만 것 같이 작거나 눈도 생기다 만 것 같이 작거나 약간 뭔가 얼굴을 봤을 때 생기다 만 것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이목구비랑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화려하지 않고 좀 뭔가 이제 생기다 만 동양적인 그런 것도 좀 좋진 않아요, 사실은. 아니면 뭐 얼굴적으로 갑자기 어느 부위가 너무 크거나 코가 너무 크거나
입이 너무 크거나 하면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쨌든 외모가 조금 딸리는 사람들, 여자라면 좀 얼굴은 그래도 몸매가 이쁠 수도 있잖아요. 여성스럽고 굴곡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얼굴도 별론데 몸매도 좀 굴곡이 없고 일자거나 밋밋하거나 이런 사람들, 평평하거나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하시고, 남잔데 얼굴도 별론데 막 그 여자같이 여리여리하고, 예, 막 그런 사람들, 아니면 좀 이렇게 풍만한데 언뜻 보면 여자 같은 거예요. 막 너무 풍만해서 굴곡이 막 져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얼굴도 막 안 좋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 심성이 악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한 사람만 만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연분을 뿌리고 다니고 현실을 살지 않아요. 여기서 또 얘기하네. 이런 사람들이 악이 들려 있대요. 악이 들려 있고 굉장히 게을러요. 음. 근데 사람들한테는 되게 호탕하고 친절하고 챙기는 척을 엄청 해요. 또 말로는 아주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을, 내면을 들여다 파보면은 사실은 속마음이 망해라, 죽어라, 아파라, 끊임없이 그런 생각만 하고, 만약 누가 망하고 아프다? 그거 행복해요. 막 즐거워요. 왜 이런 심성이지? 아,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본인이 부족한 게 많고 얼굴 들고 살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항상 음지에 살고 있으니까 남들도 자기처럼 땅굴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두더지 같고 음지에서 살고 양지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은 금쪽이 같은 아기 낳아가지고 아기 키우면서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아들로 낳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문제한 거예요. 막 자기랑 똑같은 문제아야. 그래가지고 막 사회에도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무리 일으켜서 막 배척받고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반성하면서 평생을 그 아들이 속성 있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반성을 하면은 그나마 자기가 이제 거울 치료가 돼요. 그 전에는 굉장히 못된 심성으로 해코지를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은 악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주는 게 좋아요. 베푸는 게 좋아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거나 선물이라도 작은 걸 드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만든 거 이런 거 드리거나, 약간 그러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피해야 될 악인은 신체적 특징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날 배신하고 뒤통수 깔 사람인데, 얼굴이 좀 부족하고, 어, 그 체형이 이제 남자면 여자적인 느낌, 여자면 남자적인 느낌, 그런 사람들, 못생겼는데 몸매도 안 좋은 사람들. 근데 호탕하고 사람들이랑은 친한 척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척하고 하는데 실상은 마음이 아주 못됐어요. 얘 망했으면 좋겠고 아팠으면 좋겠고 죽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가진 열등감을 풀고, 남이 망해야 본인이 그나마 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짓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많은 걸 베푸는 거다. 사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그래서 내가 어느 모임에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친척이나 일가 친척 모일 때 미리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주면 이 사람들이 날 뒤통수 치거나 배신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라도 좋아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주면 좋다. 네. 그러면 1번 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악인에 대한 특징을 볼게요. 항상 불만이 많고 뒷담을 하고 말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굳이 메시지를 보내서 야, 아까 걔 좀 이상하지 않았냐? 야, 아까 걔 별로지 않았냐? 약간 그러면서 뭔가 글로써 선동하고 메시지로 선동하고 단톡방에서 누구 이렇게 모여가지고 까고 약간 이런 것들, 그 말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야, 걔 이상해, 연락 끊어, 야, 걔 이상해 막 하면서 내가 걔 연락 끊으랬지, 걔랑 얘기하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컨트롤하는 사람들, 항상 불만이 많고 혼자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피해야 될 악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재주가 없고요. 정신병자냐. 정신병자인데 사실은 그냥 사회 어디에 격리돼야 되는데 수용소에 그냥 사회에 풀어져서 이제 나다니는 정신병자예요. 뭐 인생에 있어서 뭐 하나 성취한 게 없고 제대로 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멀쩡한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 가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남미새, 여미새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받고 싶고, 찌맨 이성이 그 사람한테 그 관심 가질까봐 일부러 정적을 제거하는 중인 거예요. 정신병자인데. 그 이성 욕심까지 많아. 성욕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얼굴은 어떤지 더 볼게요. 그 성격은 되게 눈치를 보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불안이 많아요. 얼굴은 좀 풍만해요. 좀 뭔가 풍만하고 살집이 있고 약간 그 옛날에 그 보면은 이제 중세시대 그림 보면 귀족들이 약간 포동포동 하잖아요. 서민들은 말라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포동포동한 느낌이 있어요. 좀 돼지상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돼지라던가 살집이 좀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불만이 진짜 많고 글로 사람을 계속 컨트롤해요. 내가 A랑 얘기하지 말랬지 왜 얘기했어? 너 사람 볼 줄 몰라? 막 이러면서 계속 나를 가르치려 들어요. 사실은 정신병자인데. 나는 얘를 어떻게 해야 역관광하고 피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뭔가 하늘에서 촉을 줄 거예요. 촉을 줄 건데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촉을 줄 거예요. 여기도 리스닝 카드, 그리고 여기 센시티브 영적인 카드. 그래서 내가 얘 진짜 느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건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약간 이러면서 이 사람의 부족한 걸 먼저 지적을 해주고 뭔가 이제 정리를 못하거나 약간 그 갈피를 못 잡는 혼란한 상황에 그걸 좀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약간 그 도와주면서 너는 이런 거를까지 해줘야지, 그대는 이런 것까지 해줘야지 됩니까? 약간 이러면서 생색을 내면서 만약에 엮일 일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몸이 아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도와주면서 생색을 많이 내야 돼요. 너는 참 부족한 게 많다. 이래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조곤조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과 약점을 파고들어서 팩트 폭행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정신병자는 미쳐 날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드니까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걸 하시고, 그리고 약간 내가 결혼한 척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가거나 이랬을 때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한 척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결혼할 남자가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좀 뉘앙스를 풍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그 남미세, 여미세 성욕 대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했으면 최소한 나의 정적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믿고 걸러요. 그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딴 사람한테 눈 돌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결혼 날짜 잡았어요. 이미 결혼했어요. 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자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간질을 안 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여미세 남미세에다가 정신병자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 이미 결혼해 있다라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은 쟤는 어차피 내 경쟁자가 아니니까 그냥 냅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거,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특히 뭔가 부정을 저지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뭔가 딴 사람한테 막 찝쩍거리는 경향이나 결혼을 했는데 막 사람 인성에 미쳐서 막 미쳐 날뛰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팩트 폭행 그거를 증거를 모아놓고 녹음을 하든 메시지를 이렇게 캡처해 놓든 해서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 사람이 좀 그런 식으로 여미세 남미세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업계에서 아니면 그 분야에서 그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본인의 그런 철없음이 들통났기 때문에 도망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미세 남미세가 너무 심하다 아니면 요즘은 이제 같은 성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같은 성별을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끼를 부리고 여자들한테도 막 괴롭히고 막 후려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성욕에 미쳐 날뛰는지 그런 모습들을 증거로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좀 미리 얘기를 해놓고 와 근데 너무 이성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라도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그렇긴 하지 막 그런 거라도 다 캡처해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시기 질투나서 괴롭히면 그러면은 그거를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그 말을 옮기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좀 이성에 문제 있어. 특히 이 사람 결혼할 사람 있거나 결혼이 말이 오가는데 이런 식으로 딴 사람한테 눈 돌리고 막 그랬어. 내가 다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업계에서 평판이 날아가가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결혼한 척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회생활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시기 질투를 받고 어떤 험담의 그 주인공이 된다 하면은 누가 물어보면 아 결혼할 사람 있어요 결혼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던지 결혼했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이 약간 보여주거나 하는 게 좋죠. 예. 뭐 이게 장기적으로 그 업계에 그 일을 다닐 때는 계속 숨길 수는 없겠지만 뭐 단기 일 같은 거 있죠. 한두 달이라던가 3개월 미만 일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좀 결혼한 척하고 결혼할 사람 있는 것처럼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남미세, 여미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이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말로 말 지어내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정신병자라 그러고 좀 뭔가 이제 이룬 게 없었고 성취도 못 성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일생에 있어서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은데 그거를 내려놓질 못해요, 이 사람들이. 네,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가족에서 온 어떤 분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까르마가 많고 업이 많아요. 가족들이 뭔가 우울증 환자가 있거나 우울증을 주입을 했거나 본인을 부모 중 한 분이 막 그 바람 피고 돌아다니거나 딴 집 두 집 살림하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나 옛날 분들은 또 첩이 있었잖아. 첩모나 막 그런 첩이었다던가 막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가정에서 온 애정사에 굉장히 그 주눅 들어 있고 우울증이 유발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부모님의 그 남미세 여미세 끼를 주체를 못하고 팔자 못 속인다고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도 여러분들 남미세 여미세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살집 있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얼굴도 통통하고 몸매도 좀 통통하고 돼지상 이런 사람들 살 잘 찌는 체질 이런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이랑 좀 웬만하면 어울리지 말아요. 근데 뚱뚱한데 굉장히 통통한데 백돼지 같은데 성격은 약간 불안해요. 막 눈치 보고 눈 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 하셔야 되고 통통한데 그냥 푸근하고 별로 이성에도 관심 없고 이성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먹는 게 좋은 사람 그리고 막 불안한 것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막 뚱뚱한데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성에 약간 목말라 있고 본인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그런 것들. 본인이 바람 피려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듯한 느낌. 남이 하면은 죄고 본인이 하면 로맨스인 그런 내로남불 같은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일단 몸이 아픈 사람요.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너무 빨리 나한테 뭔가 시작하자고 들이대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 정의에 막 심취돼 있고 막 그 판단 내리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막 미디어에서 선동하면은 같이 욕하고 끌어내라 죽어라 막 이러면서 욕하고 본인이 곧 정의인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정치학과 아니면 정치 일에 하는 사람 정치 일 쪽으로 하는 사람 뭐 마케팅 뭐 그런 사람들. 근데 특히 뭐 뭔가에 치우쳐져 가지고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막 그 사는 사람도 있죠. 뭐 지역별로 그렇잖아요. 막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잖아요. 좌랑 우랑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 출신들은 거르세요. 좌든 우든. 본인이 곧 정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정의 내려갖고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지역 출신들 거기 출신들이 다 그런 뭐 빨간색에 물들어 있고 파란색에 물들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래요. 제가 이게 어제 제가 제너럴 리딩을 하나 찍었는데 그 거기서 좀 독특한 조언이 나왔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을 찾아서 주변에 빛을 나눠줘서 주변을 밝히고 나도 밝히고 그러면 나라도 밝아지고 세계도 밝아지는 거다. 외부에 있는 것들을 완벽하라고 내가 강요를 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결함이 있다고 내가 제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 그냥 그게 끊임없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중 하나다. 이런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카드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외부의 완벽함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나랑 반대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막 그 처단해요. 근데 참 저는 참 재밌는 게 그 좌든 우든 우쪽 정당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념이 좌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좌의 열성적인 지지자고 좌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본인이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우로 가라고 좌쪽에 분탕질 너무 많이 해서 거기 이제 표 떨어지니까 우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우쪽 정당에 가가지고 활동하는 정치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쪽에 있으면 무조건 우쪽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쪽 정당을 혐오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 좌쪽에서 보낸 스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참 웃긴 게 정치가 사실 한 몸인데 좌랑 우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결함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좀 약간 인격적으로 좀 말살된 사람들 오히려 좀 높이 올라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타겟을 재물을 만들어 갖고 또 욕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안심하고 그게 끊임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외부의 문제를 찾고 뭐가 좌가 무조건 오라 우가 무조건 나빠 아니면 우쪽이 무조건 오라 이러고서 막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는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계속 그런 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랑 가까이 지내게 됐을 때 본인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될 수 있어요. 독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제 가련한 그 공산주의 그냥 주민 중 하나고 그 사람은 뭔가 독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본인이 정의라고 자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말을 곧 들어야 돼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여주거나 부족한 걸 보여주면은 그거를 못 견뎌하고 그걸 품어주고 그걸 같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고 못 견디고 막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그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완벽한 걸 또 찾으러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완벽한 게 없어요. 8년 전에 유행하는 게 지금 유행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뭔가 트렌드라고 지금 뭔가 인정받는다고 8년 뒤에 그것도 인정받지 않아요. 오히려 구식이 되고 올드 패션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우위에 올라갔으면 하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상향이 있으면 하방향이 있어요. 모든 주식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그걸 비난하고 못 기다려주고 괴롭히는 건 바본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높은 고점에 맨날 물려갖고 설거지 당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발전도 없고 끊임없이 그런 이상을 찾아가는 멍청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문해라고 보시면 되고 배울 게 없어요. 미리 내가 못 나갈 때 선점해 놓고 그 앞으로 이런 게 뜨니까 하는 그런 성견지명을 갖고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랑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편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지금은 뭐가 뜨니까 그렇게 달려들잖아요. 그럼 거기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고 기회의 문도 없어서 경쟁에 쥐어 터져 가지고 인생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본인이 몸이 아프고 약해가지고 체력이 약해가지고 외부의 그런 완벽함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을 왕대접을 해주고 본인이 좀 이렇게 보호받으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그래서 약간 그 본인만의 선과 악을 정해서 본인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그 정치 얘기를 듣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정치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의 외모적인 특징을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외모가 근데 약간 반듯하네요. 생긴 게 그래도 막 못생기거나 추남이나 추년 아니에요. 좀 이목구비도 반듯하고 좀 뭐라 그러지? 좀 얼굴이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은. 성격도 되게 성실해요. 근데 약간 몸이 약하네. 유리장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외모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이 좀 멍청한 게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 내가 이런 업보가 있고 까르마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내가 좀 더 이제 단련하고 이겨내면서 버티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지가 아니고 이게 다 우파 때문이야. 이게 다 좌파 때문이야. 이게 다 우파를 지지하는 놈들 때문이야. 이게 다 좌파를 지지하는 놈들 때문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 태어나서 다 각자 업보가 있고 까르마가 있어서 때가 되면 시절 인연들을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이벤트가 생겨나고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면은 내가 바뀌면 또 다른 시절 인연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되는 게 인생이고, 또 인간이란 존재가 불교적 관점으로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나의 까르마를 깨닫고 더 높은 성장을 이루려고 영혼이.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본인은 그냥 완벽하고 정의야. 그러면서 외부 탓을 해. 내 배우자 탓이야. 내 자식 탓이야. 내 친구 탓이야. 정부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이런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이런 걸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독재 국가에 살면서 고통을 받다니, 그래도 내가 뭔가 독재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휘둘렀던 생이 있었나 보지 하면서 그냥 넘긴 거나, 약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본인이 진짜 독재자로서 인생을 살았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깨닫고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해도 모자라는데 지금 계속 그 외부 탓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역관광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다르게 나는 그냥 빛 그 자체예요. 빛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주변을 극락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에게 빛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천성이 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냥 사랑을 전파해주고 빛을 주고 나의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너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 너가 걱정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악이 있음에도 난 아직 빛나고 있어. 난 아직 이렇게 밝아. 아무리 외부에서 정치인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뭐 사회가 나를 부당하게 하고 나를 괴롭혀도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아직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식의 안심을 계속 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빛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좀 줘야 돼요. 진심으로.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도 같이 어둡고, 나도 같이 우울하고 이러면, 역시 세상을 썩었어. 이 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울증 걸린 거 봐봐. 이러면서 세상 막 욕하다가, 우울증 걸린 너도 나쁜 거야. 너가 그렇게 빛이 없고 어두운 것도 네 탓이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를 막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래.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은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본인이 곧 정의라니까요. 그 정의가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야지 안심이 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뭔가 가정생활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궁합이 나쁜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정 내에 항상 불안함과 지지받지 못함,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무의식적인 어떤 비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곧 나의 모든 세상인데 거기서부터 어둡고 잡음이 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성장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없음에도 그런 이제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을 이제 자기의 옛날 부모님을 대입을 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막 한란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이게 본인 부모님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나 뭔가 가정 내에 풍파가 있어요. 집안 대대로 어떤 풍파가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대가 끊기려고 하거나 뭔가 사연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그 집안을 비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가정에서 사랑과 빛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러지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에서도 굉장히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 본인이 지지받지 못하고 거의 쇼윈도고, 약간 그런 좀 굉장히 악연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항상 우울하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 빛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둠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라도 좀 완벽하고 밝으면은 본인이 살 그 희망이라도 생기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정치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건데, 사실 이게 다 팔자 탓이에요. 이게 사주에도 암시돼 있어요.
내가 나쁜 부모님을 얻고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풍파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내가 쌓아온 까름한 거예요. 그 고란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생에 그 마을 안에서 갑자기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호래비가 되거나 뭐 그랬을 때 손가락질 하면서 놀려가지고 그런 살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결혼이 늦은 사람들, 결혼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꼭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계속 놀려가지고 본인이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없고 본인이 호래비가 될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 못 받는 그런 살을 태어난 것 뿐이거든요. 그게 다 자기가 지어놓은 거거든요. 자기가 쌓은 똥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다 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팔자는 모르고 그냥 계속 외부에만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단세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그러네요. 이 사람이 만약 결혼했으면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신감 있게 못 커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완벽함을 추구하고 맨날 불만을 하고 그냥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면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데 완벽한 거를 원하니까 너가 이래서 문제야! 막 이러면서 아픈 애한테 막 그래갖고 애를 거의 죽여요. 그러니까 애기가 마음 터놓을 곳이 없고 표현을 못해서 글 쓰면서 자기를 계속 다독이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밝음을 되찾아갖고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세계를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일인데 계속 끊임없이 외부의 완벽함을 추구를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라 죽어라 막 이런 사람들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는 사람들이랑 다름이 없어요. 불태워 죽이는 광장송 그 멍청한 그 중세시대 때 그냥 뭐 기도 안 해서 죽이고 약간 뭐 신기 있다고 죽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모함해갖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막 죽어라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그거 참 짐승 같아요. 우리 조상님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뽑아주신 분들은 그 외부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본인의 그 내 안에 있는 밝음을 되찾아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그냥 세상을 곱게 보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약간 눈 안에 뭐가 씌어 있어요. 안경 같은 걸 썼는데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안경이에요. 그런 자기만의 그 기준과 철학과 정의가 있는데 그게 다 틀려먹은 거예요. 그냥 광장에서 누구 태워주기라고 소리 지르는 멍청한 그 중세시대 그 서민 중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런 의식 수준인 거예요. 완전 천박한 의식 수준인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의 자손으로서 우리 조상님들 안 그랬는데 참 개탄할 노릇일 거예요. 당군이 보시면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할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본인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 근데 얼굴은 조금 좋은데요. 얼굴은 또 잘생기고 이쁘고 좀 이렇게 외모가 고와요. 좀 사람이 이렇게 보긴 좋아요. 근데 성실까지. 근데 하필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외형은 좋으신데 되게 거짓말도 싫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정의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막 배척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옛날에는 품어줬다가 갑자기 배척하고 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죽일 사람들은 본인이 정의 내렸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면 또라이여도 사기꾼이어도 품어줘요. 그게 말이 안 돼. 줏대가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내가 선수 쳐갖고 복수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끊임없이 밝은 모습 보여주면서 사랑과 빛을 전파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런 불안증에서 벗어나요.
멀서, 멀어져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하고 몸이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어. 그래서 약간 어떤 부분은 좀 불안하고 본인이 좀 약간 안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있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겠다. 막 괴롭혀야겠다.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나를 피해보지 못하게 해야겠다가 아니고 최대한 이 사람 앞에서는 행복한 얘기, 얼마나 세상이 밝은지, 얼마나 나도 착하고 밝은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 앞에서는. 약간 그런 거? 일본에 가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분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 친절하시잖아요. 일식집, 고급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무릎 꿇고서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뭐 건네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일본 분들이 그런 엄청난 그 접대 문화, 대접하는 그런 예의,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돼요. 최대한 예의 바르고 많은 걸 주고 먼저 이렇게 숙이면서 좀 이렇게 입안에 혀마냥 아주 그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좀 차라리 하시면 이 사람들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이 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르고 일본 분들 이렇게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게 서비스업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분들의 서비스 그 엄청나게 친절한 그 마인드처럼 대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마음이 밝아져서 정치나 그런 불만에서 좀 멀어지는데 어쨌든 그 밑에 지방 분들 보면은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싸우죠. 제가 봤을 때는 두 양갈래가 통합이 되고 화합하면은 서울이 아무래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밑에를 이제 갈라치기를 해갖고 완전 그 색을 좌우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그 정치의 그 요령이고 약간 그런 다 그걸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좌우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 다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요. 다 좌에 있는 사람이 우에도 있고 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좌에도 있는 건데 다 한 몸인데 놀아나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선악을 구분짓고 정의를 구분지어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좀 조언 드릴게요.